31-1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비상계엄이 실제 선포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한 국회 통제를 위한 투입 가능한 국회 인근을 포함한 서울 시내 야간 기동대 가용 현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한 것은 맞습니까? 야간의 경비 경력, 야간 기동대 근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기가 결국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선포할지도 할 수도 있다. 국회 통제를 잘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그런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당시에는 그 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꼭 계엄을 전제로 두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33-2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이 서울경찰청 사무실로 복귀하여 비상계엄 사항을 대비한 국회 인근 야간 기동대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는 것을 그 삼청동 안가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복귀하던 조주호 경찰청장 관용차 안에서 조주호 청장에게도 알려주어서 조주호 청장도 이를 알고 있었죠. 그 부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4항)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9시 50분경 서울경찰청 집무실 복귀 후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으로부터 국회 쪽 투입이 가능한 야간 기동대에 관해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년이라고 약칭했습니다.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 27, 45, 71, 87 기동대, 당일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 56 기동대, 국회 1, 2문 쪽 기본 배치되는 부대입니다. 이 등 총 5개 기동대가 국회 부근에 근무하고 그 외에 광화문 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이 철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증인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2024년 12월 3일 20시 07분경 조주호 경찰청장과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 통화에서 증인이 파악한 국회 쪽 투입이 가능한 야간 기동대 현황을 보고한 것은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35항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에서 20시 32분경 사이에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을 통해서 당일 철야 근무 중인 광화문 타격대 34기동대입니다. 광화문 타격대가 국회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주진우에게 광화문 타격대를 승차 대기시켜서 국회 쪽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라.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시죠? 예. 36항부터 37항까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38항 바로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준으로 여쭙겠습니다. 22시경을 기준으로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 6개의 준비를 마쳤던 것은 맞으시죠? 준비를 마쳤다는 표현은 또 죄송합니다. 준비를 마쳤다는 표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저는 야간에 근무 가능한 기동대 경력을 확인했을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항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1시 50분경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아폰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셨는데요. 이 통화에서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이 늦어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해서 광화문 타격대의 국회 인근 승차 대기 여부 그리고 복장 상태, 나머지 기동대 대기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나중에 나오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39-2항 생략하겠습니다.
예, 41항 바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마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해서 기동대원들의 복장 및 대기 상황, 경력 배치 현황 등을 확인한 다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경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몇 시경? 22시 30분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42항 바로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38초경입니다. 증인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부, 이하 수방사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수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약 50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셨나요? 계엄이 선포되어서 수방사 군인들도 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단순히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 이 사실만 알려주고 다른 특별한 대화를 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통화에서 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수방사 군인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이 좀 협조해달라 이런 취지의 부탁을 하던가요? 처음 온 전화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42-2항 묻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제 수방사 군인들도 국회로 출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수방사 소속 군인들이 국회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이라고도 설명은 했었습니까? 아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 12월 3일 22시 31분 20초경 그러니까 증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의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약 24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 23초간의 통화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직전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하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그 기동대 배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까 현실화되었으니까 기동대를 국회 쪽에 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 그 수방사 계엄군도 국회로 온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잘 구체적으로 다 나지는 않습니다. 43-1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통화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증인으로부터 뭐 국회에 경력 배치가 끝났다 뭐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때가 배치를 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겠다 하니까 알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44항 적절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으로만 기억합니다. 70항, 71항 생략하고 72항 여쭙겠습니다. 12월 4일 04시 45분경 서울경찰청 무전마을 통해서 이제 국회 출입 차단 해제 그 내용도 이제 여전히 민간인은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출입이 허용되는 그런 국회 출입 차단 해제 지시가 내려가는데 그 경위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 01시경에 제가 서울시내 경찰서장 31명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회의실로 올라가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그게 한 10분에서 한 15분간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센터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현장 상황을 좀 판단해 보니까 아직 그 계엄군들이 그 국회 내에도 다수 있고 또 바깥에는 많은 시민들이 밀집해 있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이걸 해제하면은 어떤 충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제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군인들이 순차적으로 좀 빠진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또 참모들도 군인들이 빠지고는 있으니까 지금 좀 적절한 타이밍이 같다 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1시 40분 좀 전에 30몇 분경에 제가 조조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계엄군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좀 다시 국회를 해제하는 건 맞겠다고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해제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72의 사항만 여쭙고 주시면 마칠게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저기 증언하시기도 하셨는데 증인께서 이제 국회 차단 해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 출입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증인께 조금 죄송한데 아, 예. 피고인이 식사를 조금 하셔야 돼가지고 조금 텀을 좀 둬서 계속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왕 나오신 김에 그냥 한꺼번에 예, 하는 게 나을 것 괜찮습니다. 같아서 예. 반대. 그러세요? 아니